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양 문물은 수도권의 항구 도시 인천을 통해 많이 전파됐는데요. 실제로 당시 어떤 음악이 연주되고 조선인들이 그 음악을 듣고 어떤 감흥을 느꼈는지는 잘 알기 어렵습니다. 이승묵 인천 콘서트 챔버 대표가 해오신 일이 그만큼 소중한 일인데요. 오늘은 그 시절 음악을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을 통해 대표님이 콘서트 챔버 만들게 된 계기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네. 근대 음악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예. 그 시절에 계신 분 같은 느낌이 지금 순간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근대 음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네. 우리가 근대 음악이라는 용어는 많이 사용을 하지만 정확한 용어는 좀 모르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은 이 한국 근대 음악에 대한 정의를 조금 알려드리면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가 근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들이 지금 입고 있고 또는 주거하고 있고 또는 생활할 때 겪는 모든 이 현대적인 것들이 네. 시작된 이 기점을 이 근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주제가 되는 이 근대 음악은 결국 우리들이 지금 즐겨 듣고 부르고 연주하는 음악들이 시작되었던 때를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안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간략하게 서양 음악이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더 들어가자면 조성음악이라고도 해요. 조성음악이요?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장조와 단조가 들어가 있는 음악들을 저희들은 이제 조성음악이라고 하는데 이런 음률 체계들이 보통 서양 음악에 존재했고 그런 음악들이 그 전에는 한국 사회 조선시대 때는 없었던 문화들이 음악 문화들이 이때 이제 비로소 한국의 조선시대, 조선에 유입이 되면서 서양의 음악적인 정서와 한국의 음악적인 정서가 결합을 해서 그때부터 다양한 문화가 꼽히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한국 근대 음악에 있어서 인천이라는 지역이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예,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정확히 1883년에 인천 제물포항은 네. 개항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전에 앞서서 부산과 원산도 개항을 하게 되었지만 인천 개항은 조선의 세 번째 개항이에요. 네. 하지만 이 인천 개항, 제물포 개항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수도와 가깝다는 이유로 이제 인천 개항이 가지는 이 핵심적인 요소가 다른 부산과 원산보다도 조금 더 강해요. 왜냐면은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수도로 한 방에 올라갈 수, 그렇죠. 한 번에 올라갈 수 있기 거리가 때문에 매우 가까우니까요. 맞습니다. 네. 물론 당시에는 이런 이동 수단이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문화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철도 문화예요. 그때 당시에 철도도 만들어지게 되고 건물들도 벽돌로 되어진 건물들도 올려지게 됐는데 그 안에 이제 음악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이 제물포에 머물면서 쉬기도 하고 이 한국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나라는 구상을 그 서양 사람들이 다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할 때 결국엔 다 같이 쉬면서 또 놀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음악이 필요한 순간이죠. 맞습니다. 네. 이 가무가 필요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음악을 접하는 것도 좋지만 이 그들이 가지고 온 음악들을 또 접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그때 당시에는 이 종교도 서양의 종교, 대표적으로 이 기독교, 이 개신교가 들어와서
그전에도 일전에는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종교의 사상과 이념을 음악을 통해서 전파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 인천이 가지게 되는 이 음악사적으로의 의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천을 통해서 이 서양 음악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었고 그 유입된 장르들은 굉장히 다양한 장르였으며 그런 것들이 이후 이 대한민국의 이 음악적인 영향, 즉 서양 음악, 앞서 말씀드린 이 조성 음악의 발달에 있어서 이 스타트를 끊어준 이런 도시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도시이다. 사실 그래서 이 한국 음악사에 있어서 네. 인천 그 제물포가 가지는 역할이 그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 개항은 부산도 있고 원산도 있다 하셨지만 근대 음악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곳은 그 개항은 인천이다. 물론 그 전에도 이런 사건들은 있었지만 네. 그렇죠. 조금 더 인천이 이런 강력한 음악사적으로 봤을 때 그 비중이 있는 사건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연구자마다 조금은 달리 평가할 수 있지만 인천이 고향이니까 네. 저는 인천을 높이 평가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지역에 대한 애정을 듬뿍 맞습니다. 담아서 더 깊이 또 연구하시게 된 거니까요. 네. 네. 자, 한국 근대 음악에 있어서 인천의 의미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의미를 담은 결과물이 네.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거든요. 네. 인천 근대 양악 열전. 네. 자, 여기 표지에 대표님 얼굴도 있다고 네, 제가 얘기를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인천 근대 양악열전이라는 음반이자 사실 공연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단체 인천 콘서트 챔버가 코로나 시대 이전에 이 제가 항상 공부하고 들여다봤던 이 인천을 통해서 펼쳐졌던 서양 음악의 궤적을 담은 네. 이 공연 콘텐츠예요. 그런데 2020년 초에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불현듯 사실 저는 조금 널리 본 게, 네. 이 공연 예술 분야가 어쩌면 이렇게 사장될 수 있겠다. 당분간. 그렇죠, 그렇죠. 그것들을 조금 일찌감치 봤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네. 올해는 공연을 미리 우리들이 제작을 한다기보다도 그동안 만들어 놨던 이런 음악 성과들을 음반으로 만드는 작업을 좀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라는 시간을 가지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2020년 초에서부터 해서 인천에 유입된 서양 음악의 궤적을 담은 음반을 만들기로 아예 마음을 먹었고 제목 또한 그 전에 사용을 했던 인천 근대 양악 열전이라는 네. 제목과 동일하게 했는데요. 양악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들이 국악의 반대말이에요. 서양 음악을 네. 한문으로 바꾸면 양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인천의 근대의 서양 음악의 다양한 사건들을 펼쳐진 궤적들을 담은 것들이 인천 근대 양악 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 코로나라는 것들을 또 핑계로 만들어진 음반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잠깐 이 포스터를 보면 예. 그 당시의 모습을 좀 살린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제작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당시에 서양의 그 선교사들, 외국인 선교사들이 서양 문물을 가지고 왔을 때 주로 그 안에 이 음악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고증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혼자 양장을 입고 네. 여행 가방을 들고 저기는 악보가 들었겠네요. 그렇죠. 악보와 다양한 뭐 음악과 관련된 것들도 일부 있었겠죠.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조금 재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공연을 할 때도 이런 모습을 주로 가지고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왠지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참 갓을 쓰고 가서 관람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앨범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몇 곡이 실려 있을까요?
총 15곡을 수록을 했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당시에는 존재했고 이것들을 어떻게 한정적인 이 트랙으로 담을 수 있을까라는 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정한 것들이 당시에 다양하게 있었던 이런 음악의 장르에 집중을 해서 다양한 장르들이 존재를 했다라는 네. 것들을 조금 개론서의 형태로 아, 네, 인천 근대 음악의 개론과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것들에 집중을 해서요. 다양한 장르를 넣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당시에 울려 퍼졌던 행진곡도 있고 서양의 종교 음악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한국화가 되었는지, 토착화가 되었는지 네. 이런 종교 음악도 있고 또 어떻게 유행가가 되었는지 유행가도 있고 가곡도 있고 재밌는 거는 아리랑인데 네. 아리랑을 일본 사람이 만든 아리랑도 있어요. 오, 그래요? 네, 그분도 이제 인천과 연관이 있는 분이어서요. 그런 작품들도 이제 넣기도 하고 해서 당시 다양한 음악적인 장르가 존재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15곡에 이걸 넣느라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힘들게 또 15곡을 줄이셨는데 맞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또 이 시간 통해서 다 들어보진 못하고 네. 정말 마음이 다 듣고 싶습니다. 네. 몇 가지만 좀 골라서 좀 소개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주로 한 3-4곡 정도를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르별로 들어볼까요? 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트랙에 있는 양키 두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사실 이 양키 두들이라는 작품은 우리들이 이 선율을 들으면은 굉장히 익숙한 선율이에요. 다들 아실 제목도 수 있는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작품입니다. 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이 한국에서 음악사적으로 봤을 때 비중이 의미가 크다라고 하는 작품이 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1883년에 인천의 제물포라는 곳에서 이 개항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한 해 전에 1882년에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조선과 미국이 공식적으로 만나서 이 약속을 하는, 저희들은 그것들을 그냥 어려운 말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해요. 사실 네. 저희 학창 시절에 다 배웠어요. 네. 기억이 안 날 뿐. 맞아요.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그 역사적인 현장이 인천 제물포예요. 네, 미국 사람들이 큰 배를 타고 와서 조선 사람들은 산처럼 큰 이 배를 보고 놀랐겠죠. 이런 배가 있었네 했는데 외모가 다른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조선과 조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음악을 연구하고 기획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안에 음악적인 사건이 있나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국가와 국가가 조약을 체결을 하고 나서, 즉 약속을 맺고 나서 그 나라를 상징하는 애국가를 연주를 한 거예요. 당시에는 사실 미국의 애국가가 달리 존재했지만 상호주의, 즉 그 국가와 비등비등하게 맞춰서 이런 것들을 체결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운영해야 되는 이런 개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미국의 남북전쟁 때 국가처럼 애국가의 대용으로 사용을 했던 양키 두들이라는 작품을 연주를 했어요. 예. 그런데 당시에는 한국에 애국가가 없었거든요. 그죠. 네. 어떤 분들은 아리랑이 연주가 됐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정확한 근거는 사실 나오지 않아서 저는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아리랑에 대한 언급은 조금 피하고 이 양키두들은 연주가 됐다라는 것들이 아예 공식적인 문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주로 어필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네. 이제 아리랑이 실질적으로 연주가 됐고 불려졌다면 그런 문서가 나중에 발굴이 된다라면 이런 것들도 이제 수정 보완이 돼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하고 정확하지 않군요, 아직은. 맞습니다. 예. 이 양키두들만큼은 실질적으로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것들을 알려줄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군악대,
이 함선에 있는 이 군악대가 내려와서 이 관악기로 이제 분명히 연주를 했을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분명히 했을 텐데 지금은 우리가 이 브라스 밴드, 이 관악기라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처음 보는 거란 말이죠. 그죠. 더욱이 소리도 엄청 크고 네. 분명히 놀랬을 거예요. 엄청 많이 놀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조약을 체결을 했던 이 조선시대 때의 관료들 플러스 그 제물포라는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 또한 그것을 보면서 많이 놀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식적으로 연주가 되었던 이 양키 두드리라는 이 곡으로 이 음반이 사실 시작을 해요. 두 번째는 어떤 곡 만나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종교 음악인데요. 네. 사실 그 전부터도 조금씩 이 조선 시대 때는 이 서양 종교에 대한 것들이 유입이 되거나 또는 자생적으로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기도 했지만 이때 개항 이후인 2년 뒤인 1885년에 네. 본격적으로 개신교 선교사들이 제물포를 통해서 입국을 하게 돼요.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 분야에 계시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널리 들어보셨을 아펜젤러, 뭐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셔서 예. 이제 서양 음악을 전파를 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그때 기록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분께서 지금 현행 찬송가 제1장에 있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그것을 풍금을 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음악 앨범을 녹음을 하는데 이런 종교 음악을 넣어도 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빼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 근대 음악은 사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선교사의 음악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 후에 다양한 장르들로 만들어지는데 이 서양 종교 음악을 빼고 이걸 논할 수 있는가라는 한계에 이제 부딪힌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자 해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작품을 넣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의 곡과 지금의 곡이 다르다. 라는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작품이 원래 제목이 별도로 있었고 그것들이 여호와의 용상 앞에라는 제목으로 존재를 했었고 물론 영어로 이제 원어로는 또 다른 제목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원어의 원곡을 조금 알려드리면 사람들이 조금 더 이것들을 감동적으로 그리고 또 나는 고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탄력이 붙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곡을 수록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당시에 처음으로 만들어져 있는 애국가를 수록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애국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애국가? 우리 지금 안익태 선생님이 만든 그 애국가 말고 또 애국가가 있는 거야? 약간 멜로디가 다른 그런 맞습니다. 들어본 적 있잖아요. 저희가 예, 그렇죠. 옛날 영화나 이런 데서. 일제강점기 때에 주로 다양한 애국가가 만들어지고 널리 불렸는데 사실 그 일제강점기 전에도 애국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확히 1902년에 그때는 이제 대한제국 시대였는데요. 이 고종황제께서 우리나라도 이 근대적인 면모를 갖춰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서양처럼 조성음악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애국가가 하나 있어야 돼, 국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 하나 만들자 했는데 당시에는 한국인 중에 조선 사람 중에 대한제국 사람들 중에 이것을 서양음악의 조성음악을 창작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재했어요. 그렇군요.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독일인 음악가인 프란츠 에케르트라는 분을 섭외를 해서 1901년에 입국을 하셔가지고 1902년에 이 작품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가사는 이 대한제국 황실의 이 학자들이 모두 다 모여가지고 동시에 만들게 되었고요. 이 선율은 이제 이 프란츠 에케르트라는 이 독일 음악 작곡가가 해군 음악 대장이세요. 해군 군악대 소속이세요. 그분이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 우리나라의 이 음악, 이 대한제국 애국가를 처음으로 만들었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첫 번째 애국가다. 근데 우리들은 이것도 모르고 잘하고 있고 자라왔다. 그래서 인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는 있지만 이 의미 있는 이 음악은 좀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음악도 넣게 되었죠. 근대 음악에서는 알고 넘어가야 할 곡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이 국가를 상징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아가서 이 프란츠 에케르트라는 분의 존재 또한 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 프란츠 에케르트는 한국에 계세요. 아직도 물론 돌아가셨는데 네. 이 서울 마포에 가시면 외국인 묘지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잠들어 계세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아리랑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는데 인천에서 그때 당시에 잠깐 생활을 했던 이 일본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고가 마사오라는 분이 계세요. 네. 이분께서 어렸을 때 물론 일본에서 출생하셨지만 유년 시절에 인천의 제물포에서 생활을 조금 하셨고 이후에 이제 서울에 통학을 하셨는데 근 10년 동안 한국에 계시면서 음악적 정서를 한국에서 이제 습득을 하셔서 일본에 가셔서 이제 기타로 주로 기타로 선율은 서양 조성 음악이지만 음악을 일본의 정서를 녹일 수는 없을까 해서 만들어진 장르가 엔카입니다. 아, 그렇죠. 엔카 유명하잖아요. 또 네. 많이들 알고 계시고. 엔카라는 장르를 만들었다라기보다도 네. 엔카라는 장르를 탄생시키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 고가 마사오고 그분이 인천에서 한 2년 정도 생활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 실제로 그분의 이 자서전 같은 걸 보면요. 내가 어렸을 때 인천에서 들었던 이 조선 사람들의 민요를 통해서 나의 음악적인 정서가 영향을 받았다라는 문구가 실제로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뭐 트로트가 먼저냐, 엔카가 먼저냐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사실 그런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눈다기보다도 이 문화라는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결국에는 엔카라는 것들을 만든 사람이 결국에는 조선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니 이런 이분법적인 개념보다도 서로 어떠한 모습으로 탄생을 했는지에 좀 더 집중을 하면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이분이 한국적인 관심이 너무 높아서 아리랑을 편곡을 했어요. 엔카풍의 아리랑이에요. 그래서 아리랑 노 우타라는 작품인데 그냥 한국말로 아리랑의 노래라는 작품입니다. 이런 곡들을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빠져들듯이 얘기를 들어서 네. 우리 현재 우리가 듣는 음악이 왜 이렇게 오게 됐나라는 거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 맞아요. 근대 음악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오신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 음악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음악을 이런 이 한국 근대 음악을 기억해야 됩니다라고 강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또는 내 스스로 인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에 맡기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먼 얘기, 다른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요즘 무슨 음악 들어? 라고 했을 때 요즘 내가 듣는 음악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주로 친구들과 주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다양한 음악의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현대 한국 사람들은 이 무슨 음악 들어 할 때 그 음악은 앞서서 말씀드린 서양의 조성 음악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음악들을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물론 조성 음악의 형태로 서양 조성 음악의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는 음악들도 너무 많이 존재를 하지만 이 대한민국 사회 지금 이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서양 음악의 조성 음악을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인지를 했던 때는 또 과연 언제였을까? 그게 바로 한국 근대라는 거죠. 저희는 이런 것들을 음악적 모국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들이 이제 모국어 하면은 한국인으로 자라와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런 한국어가 있듯이 이 한국인에게도 원래는 음악적인 모국어가 이 서양 문화, 서양 음악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들이 예전에 들었던 뭐 판소리나 뭐 민요와 같은 이 한국의 전통 음악에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서양 음악이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떠한 영향으로 파급 효과가 있었길래 우리들이 음악이라고 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양의 조성 음악을 이 모국어처럼 인지를 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 근대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고 또 음악들을 직접 들어보니까 현대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음악들의 원형이 바로 거기서 출발했고 그 안에 그 모습들이 담겨 있다는 걸 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이승목 대표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인천 콘서트 챔버가 발굴한 개항기 여성 예술인 이화자님의 삶과 음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